제조, 요 내용 들어가기 전에, 아까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초기 앞쪽에 처음 시작할 때 임상 쪽 얘기 드렸는데, 임상은, 대부분, 간호사들이 합니다. 그런 이제 필드에서 이제 뛰시는 분들은 간호사들이 그 병원의 그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일반 그 회사에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임상은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냐면, CRO를 통해서 많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그 하시는 분 팀이 있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임상 프로토콜 만들고, 뭐 임상에 대한 전체적인 그 구조 잡는 것들은 좀 일부 거기서 하지만은, 실무를 진행하고 이런 것들은 다 CRO한테 다 넘깁니다. CRO는 이제 계약에 의해서 회사에서 해야 될 일들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데고, 그 다음에 임상의 또 다른 저기는 임상을 진행하는 병원들이 한 축이 되는데, 이 세 군데의 롤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식약처나 FDA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든 책임은 어디로 가 있냐면, 어디로 가 있어요? 제조사의 책임입니다. 제조사를 영어로 이제 스폰서라고 그러는데, 스폰서의 책임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하도, 야, CRO 너네 잘못했다, 제조사가 잘못했다, 이런 그 옥신각신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법으로, 너희들 계약할 때 그 권한에 대한 어느 일정 부분은 이 CRO가 책임진다고 하는 권한 위임의 조항을 계약서에 넣게 돼 있어요. 그 법으로 그 공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면 CRA는 대부분 어디서 활동하냐면 CRO에서 활동합니다. CRO에서 임상을 그 주관해서 외주받아가지고 하는 전문 임상 기관들이 있는데, CRO라고 그러는데 그 회사들이 해요. 그러면 제조사에서는 뭐 하냐? 제조사에서는 카운트파트로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어서, 거기도 임상에도 QC가 있어요. QC를 해야 돼요. QC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임상 사이트에서 일어난 일들을 CRO가 한번 보지만은, CRO가 원래 그 일들을 직접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직접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조사에 있는 임상 팀이 그 양쪽에서 제대로 했는지를 보는 그 기능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들, 기록된 것들을 다 일일이 맞춰봐야 돼요. 실제 그 원래 그 계획된 대로 잘 했는지, 실행했는지, 정확하게 다 기재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QC인데, QC는 제조사에서 하게 돼 있어요. QC를. 그 다음에 QA는 CRO도 QA가 있지만 제조사에도 QA가 있어요. 임상 QA. 임상 QA는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예요. 우리나라에 QA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이 됐는데, 어떻게 되냐면, 간호사가 아닌 사람이 임상을 처음에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어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냐면, 제조사의 임상 파트로, 임상 팀으로 지원해야 돼요. CRO로 가는 게 아니고, CRO는 안 받아줘요. 왜? 거기는 병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CRA, 그 임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적격이라서 그 사람들을 뽑아요.
만약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제조사의 임상팀에 가서 처음에 뭐 미생물학과를 나왔든지 뭐 생물학과를 나왔든지 생화학과를 나왔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일을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경력이 인정이 되면 CRO에 와서 CRA 할 수 있어요. 경험이 있으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스폰서가 이제 나중에 다 자료가 다 모아지는 그 경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은 이게 이 오픈된 마인드로 이 임상 쪽에서 일반 전공하신 분들을 이렇게 막 선뜻 뽑질 않기 때문에 대신 기회는 있다는 거죠. 기회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조사에 가서 이제 임상팀에 처음 뭐 의지가 있으시면 직접 다이렉트로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대신 임상에 대한 GCP 트레이닝을 좀 받으셔야 돼요. 임상이 뭔지 GCP 트레이닝 하는 데는 국내에 많이 있어요. 1년에도 연간 스케줄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트레이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커리어를 내가 이제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할 건지 조금 더 선명해져야지 준비하는 것도 조금 더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나왔고 거기서 회사에서 뽑아주겠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또 그 상황들이 어떤지 그리고 생산에서 QA 하신 분이나 또는 연구소에서 QA를 하셨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 임상 쪽에 QA 쪽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죠. 사람이 없다는 거는 희귀가치, 희소가치가 있어서 제가 이제 다시 제 경우를 생각하면은 제가 처음 직장 생활할 때는 이쪽 분야가 좋은 분야가 아니었어요. 어디가 좋은 분야였냐면 전자, 건축, 화공 이쪽이 좋은 분야였어요. 물론 의대는 뭐 예나 지금이나 좋은 분야로 돼 있지만은 그 외에 이제 그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쪽에 제약 쪽에 와서 일할 때는 연봉도 좋고 아주 안 좋았어요. 실은 분위기도 그렇고 안 좋았는데 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와서 이렇게 바이오 붐이 일어나고 하니까 경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처럼 바이오 쪽에 처음 회사를 가서 바이오를 처음부터 해가지고 그냥 뭐 개발도 해보고 생산도 가보고 QC도 이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워낙에 없으니까 그냥 저를 이렇게 뭐 교육도 시키고 회사에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미국에서도 임상 쪽에 QA를 찾는데 없어요. 사람이 없어. 한국 없어요. 임상 QA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생산 QA를 하든지 QA를 경험을 하셔서 시스템적으로 QA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익히신 다음에 임상 쪽에 이 필드에서 어떤 기능들을 하고 QA하고 접목시켜서 어떻게 하는지만 조금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뭐 몸값이 장난이 아닐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커리어에 대한 경력을 쌓고 내가 갈 길을 어느 쪽으로 정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좀 잘 큰 틀에서 한번 멀리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인기가 있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그 회사 들어갈 때 건축학과가 그냥 그렇게 좋았거든요. 근데 건축 한번 붐이 그냥 확 꺾이니까 그래가지고 건축학과 저하고 같은 동기 제 친구애는 건축학과 나와서 나중에 직장을 못 들어가니까 그때 KT 공채 시험으로 들어갈 때 KT 그거 막 공부 어렵게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많고 지금 좀 이렇게 좋아 보이는 데를 선택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디가 더 필요한지 이런 쪽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진로를 잘 정하시면은 그게 이제 한 10년, 15년 뒤에 그게 이제 진가를 발휘합니다. 초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예. 예. 답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바이오 의약품의 제조 공정은 뭐 앞에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다 이렇게 쭉 한번 설명을 했고, 아주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보시면은 시드 배양, 본배양이죠. 그 다음에 정제하고 나면 원액이 나오는데 원액을 포뮬레이션 하면 이제 완제의약품이 되죠. 이런 아주 간단한 걸로 돼 있지만 오늘 이 장표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공정들이 그냥 이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공정에는 인풋이라는 거는 뭔가 머티리얼이나 조건이나 인풋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 아웃풋이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장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배양 쪽에서는 배지나 배양에 대한 조건들이 다 이렇게 입력이 되면 그 배양 공정을 거치고 나면 배양에 대한 배양 산물 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원액의 함량들 이런 것들이 그 결과물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제도 마찬가지로 뭐 컬럼, 젤, 버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각각의 조건들이 입력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그 함량이나 정제 불순물들이 조금 더 이제 퓨어한 상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원액이 나오면 원액에 대한 규격 시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포뮬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조영제나 안정제들이 들어가서 입력이 되면은 이 원액과 합쳐져서 일정의 그 약을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함량의 그 프로덕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요게 결과물이 될 수도 있죠. 원액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완제품이 나오면 완제 규격 시험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험뿐 아니고 이제 결과물들, 여기는 입력된 그 입력값들. 여기에서는 이제 그 각 단계의 공정에 대한 조건들은 실어놓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요 각각의 그 프로세스에 그 입력되는 프로세스 관련된 조건들이 입력이 됩니다. 이거를 설명드리는 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거나 다음번에 설명드릴 QBD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QBD는 입력과 출력, 그러니까 입력값과 출력값 사이의 관계를 규명해서 옵티마이즈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한번 다시 보시죠. 그거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제품을 보면 제품을 뭐 개발하고 그 다음에 커머셜 생산하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를 계속 발전시켜서 가는 이런 과정의 전 공정을 프로덕트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은 이제 전주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개인으로 얘기하면 애기 태어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제품으로 얘기하면 제품이 한번 개발이 돼서 제품 허가를 받고 나중에 제품이 취소돼서 허가 취소될 때까지 쭉 그 과정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들 중에 이제 중요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기능들의 이 축이 있는데 보면 프로세스를 관리해야 돼요. 프로세스를 통해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프로세스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날리지 매니지먼트는 그 프로세스나 제품에 대한 그 지식, 개발에 관련된 지식, 그 다음에 그 자체 프로덕트에 대한 지식, 또 임상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지식들을 총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맞물려서 퀄리티 시스템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제품이 계속적으로
발전적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축들이 있는데, 이런 축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윤활유처럼 되어 있는데, 윤활유는 뭐냐? 퀄리티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이제 ICH 가이드라인으로 나왔는데, ICH 가이드라인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국제적으로 기술이나 또는 이 의약품 제조에 공통되게 요구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른 것들을 이렇게 하모나이즈해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ICH예요. ICH의 풀네임은 International Conference of Harmonization. 그러니까 제약사들이 제약을 만들 때 각 나라마다의 규정이 다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모나이즈해서 공통된 요구사항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이제 제약 쪽, 바이오 의학 쪽에 이제 일을 하시면 ICH 굉장히 많이 나오고, ICH 가이드라인 읽으라고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나중에 디테일한 거는 그때 다시 또 공부하시면 되는데, ICH 가이드라인에 8번, 9번, 10번이, 8번이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제품을, 파마스티컬 디벨롭먼트라고 그러는데, 요 디벨롭먼트에 대한 거고, 9번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10번이 퀄리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요 8번, 9번, 10번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관리가 잘 돼야 된다 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모식도에 조금 더 가미가 된 건데, 하나의 배양이나 정제나 한 단계의 프로세서라고 가정하면 1차적으로는 인풋이 되는 게 머티리얼이 인풋이 됩니다. 머티리얼. 이 프로세스를 돌리기 위해서 넣어주는 케미칼들이나 머티리얼들, 원액, 이런 것들이 다 머티리얼이 되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돌릴 때 프로세스를 돌리기 위한 적절한 조건들이 있어요. 온도 조건, pH, 그 다음에 압력, 배양 같으면은 이제 N소스, C소스. N소스는 나이트로전, 영양분을 넣어주는 나이트로전 소스, C소스는 카본 소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농도들이나 이런 레인지들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프로세스 파라메타라고 얘기합니다. 프로세스 파라메타. 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용어만 잘 들으셔도 실은, 좋은 교육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입력들 값들을 프로세스 파라메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로 나온 게 이제 여기에 간단하게 모식도로 이제 프로덕트라고 그랬는데, 프로덕트가 나오게 되면 이 프로덕트의 시험을 하죠. 평가를 하는데, 평가하는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게 퀄리티 어트리뷰트라고 그래요. 용어가 좀 어려워졌죠. 그렇지만 예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면 그냥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퀄리티 어트리뷰트라고 했지만 옛날에는 캐릭터리스틱이라고 그랬어요. 캐릭터리스틱. 그러니까 특성. 옛날에는 특성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게 QBD로 바뀌면서 용어를 조금씩 좀 바꿨어요. QBD에 맞게끔 용어를. 그래서 여기서 프로세스 파라메타 퀄리티 어트리뷰트는 QBD에 포커스된 용어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ICH 가이드라인에 나와요.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용어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앞으로 퀄리티 어트리뷰트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면, 프로덕트에 대한 얘기구나. 프로덕트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프로세스 파라메타 얘기 나오면, 프로세스 돌리기 위해서 프로세스의 조건들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프로세스 파라메터는 예전에는 오퍼레이션 컨디션, 오퍼레이션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돌리기 위해서 조작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적인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pH, 온도, 프레셔, 에지테이션, RPM, 프로레이터 이런 것들이 다
프로세스 파라메타로 얘기를 하는 거죠. 프로세스 파라메타는 세팅 값이 있어야 되고 세팅 값에 대한 레인지, 오티멈한 레인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정하는 게 뭐냐? 이거를 정하는 게 프로세스 개발하는 거예요, 실은. 프로세스 개발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붙어 있는 크리티컬이라는 거 용어가 붙어 있는데, 크리티컬 프로세스 파라메터는 뭐냐? 크리티컬이라는 용어를 붙어 있는 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프로세스 파라메타가 뭔가에 영향을 줘서 어떤 영향을 아주 심각하게 주고 있구나. 그게 크리티컬이에요. 그러면 어디다 영향을 주냐면 프로세스 파라메타가 퀄리티 어트리뷰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변수들, 그 많은 그 파라메타 중에서 중요하게 퀄리티에 영향을 주는 그 파라메터들이 있잖아요. 그 파라메터를 크리티컬이라고 명칭을 한다는 거예요. 크리티컬이라고 별도로 구분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힌트. 여기서 질문. 그러면 퀄리티 어트리뷰트라는 용어에도 크리티컬이 붙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프로덕트. 한 30% 맞았어요.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에 영향을 주는 퀄리티 어트리뷰트를 크리티컬 퀄리티 어트리뷰트라고 얘기해요. 어렵죠?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크리티컬이라는 용어가 딱 붙으면은 지금 크리티컬이라고 붙어 있는 그 뒷자리에 얘가 어떤 다른 거에 임팩트가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준다. 그 전후 관계만 잘 보면 된다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은 프로세스 파라메타가 입력값이면은 이거에 영향을 받는 거는 결과값은 뭐예요? 네? 너무 어렵게 질문했나? 얘가 입력값인데 결과값은 퀄리티 어트리뷰트예요. 근데 또 용어가 또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프로세스 어트리뷰트가 또 있어요. 프로세스 어트리뷰트. 좀 헷갈리죠? 헷갈리는데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돼요. 프로세스에 관련된 게 프로세스 입력값이 있으면 프로세스의 결과값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에 관련된 건데 프로덕트에 관련된 입력값은 머티리얼, 아까 머티리얼 보여줬죠? 머티리얼. 그거의 아웃풋은 뭐냐면 프로덕트. 결과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결과값은 통칭해서 어트리뷰트예요. 입력값은 파라메타. 그러면 여기서 다시 머티리얼의 입력값을 나중에 뭐라 그러게요? 머티리얼 어트리뷰트. 머티리얼 파라메타. 프로세스 파라메타. 그 다음에 결과물은 퀄리티 어트리뷰트. 프로덕트 퀄리티 어트리뷰트, 프로세스 어트리뷰트.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하셨죠? 너무 어렵게 설명드렸나요? 네, 이해하셔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크리티컬 퀄리티 어트리뷰트. 이게 어디에 영향을 주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프로덕트의 최종적인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에 영향을 주는 거죠. 간단히 얘기 드리면은 그 크리티컬 프로세스 파라미터는 입력값, 인풋, 크리티컬 퀄리티 어트리뷰트는 아웃풋. 그렇지만은 이거하고 직접적인 이렇게 인과관계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간접, 직접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